한번 별표를 하실 거고 181페이지 별표를 하고요. 근해 분리가 학교에서 정확하게 배우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무조건 우주수수 됩니다. 대수에서도 나오고요. 무조건 1, 무조건 2에서 나오고요. 실제로 2학기 때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학교에서 제대로 안 배우지만 이 정도는 추론할 수 있지 라고 나옵니다. 실근해 근해 분리를 안 돼요. 이거 근데 2차 방정식 할 때 2차 항사에서 조금 해보긴 했어요. AX제곱 EX 플러스 C가 0이랑 비교했을 때 얘네들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했을 때 이 알파, 베타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일 때 뭐 이런 케이스들 등등등등을 했습니다. 심지어 얘의 절대값이 클 때 뭐 이런 경우도 많이 봤고 이거 해봤었어. 근데 그때 할 때마다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게 세 가지잖아.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 그거와 같은지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 근과 개수의 관계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가 어떻게 생겼냐를 비교하라. 그래서 여기 때문에 막 문제를 넘어가. 다시 1번. 다시 1번. x제곱 3n 더하기 1 x m제곱 마이너스 2am 얘는 m의 값에 관계없이 m의 관계없이 서로 다른 두 분이에요. 이게 하나 많이 나와서 이게 별표고요. 41번이 교과서에 나오긴 해요. 문제로는 별표이긴 한데 언어에 관계없이 서로 다 두 실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를 신경 써야겠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를 신경 써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맨날 이렇게 헷갈려하는 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두 정수근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정식을 배우기 때문에 확인 좀 해주자면 이게 정수근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아니라 알파 더하기 베타는 3n 플러스 1이에요. 알파 베타는 n제곱 마이너스 2ma 마이너스 1이에요. 이런 형태로 쓰는 거였어. 여러 가지 방정식과 여러 가지 부등식은 같이 시험범위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항상 헷갈리지 마세요. 정수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푸는 게 맞지만 얘는 그냥 실근이잖아. 판별식만 판별식만. 그게 달라. 그래서 일단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거에다가 정말 관계없으니까 항등식으로 바꿔야 돼요. 항등식. 그래서 몰랐어. 항등식이니까 m에 관해서 무조건 뜻이 있어요. 문제가 이런 형태였습니다. 이런 형태. 얘들을 풀어보면서 판별식을 써야겠죠. 첫 번째는 항상 판별식이에요. n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보다 그래서 8제곱 6 2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판별식을 먼저 썼고요. m에 관해서 항등식이기 때문에 m에 관해서 쭈루루 갔더니 얘는 m에 관계없이라고 했는데 1차가 아니라 2차예요. m에 관한 2차. 2차다라는 말을 의미는 모든 항등식이 항상 무슨 뜻이야? 모든 실문에 대해서 성립한다. 모든 m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뜻이 모든 m. 이건 애매한 거. m에 관한 2차 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판별식을 못 쓰는 판별식을 2번 쓰는 경우 당연히 쓸 수 있다라는 걸 신경 써야 되지. 판별식을 2번 쓰는 경우 a 플러스 3의 제곱 CD도 0보다 점이 작으면 a 플러스 3의 그다음 얘는 4랑 마이너스 a는 1이랑 마치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와. 판별식 2번 쓰는 거. 판별식 2번 쓸 수도 있어요. 판별식 2번 쓸 수도. 진짜 주관식으로 나와요. 잘 봐도. 별반 관계 없이. 실수근이냐 정수근이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지는 것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딱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얘는 x제곱 m 마이너스 1x m 더하기
되지만 근들이 하나 알파를 베타 했을 때 얘네들 다 음수다라는 걸 쓰라는 거기 때문에 근이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판별식이었습니다. 좋아, 이런 세 가지 다 따져요. 판별식은 n-1이고 n-5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요. 서로 다른 이라고 안 쓰시니까. 문제고 마이너스는 4에 마이너스 4 커요. 바로 수직선까지 가고 하니까 마이너스 4 멀어져요. 까지 1번. 그 다음에 넘버 2. 두근이 합을 찾으면 되겠죠.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 1-m인데 음근을 더하기 때문에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m은 1보다 커야 되니까 바로 여기다 쓰면 일단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겹치는 거 찾아야 되거든. 겹치는 거. 그 다음에 넘버 3. 알파를 다 곱한 거는 m 더하기 5인데요. 얘네들은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겠죠. m은 마이너스 5보다 더 큰 거예요. 마이너스 5보다도 큰 같이 동시에 겹치는 건 이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구하라는 게 m의 범위니까 m은 다보다 크거나 같네 정답. m은 다보다 크거나 같네 정답. 엔드 3번. 3번. 얘네들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같도록 하는 정수 K 를 구하라. 자, 근이 얘는 정수 근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정수 K를 구하라 했으니까 나중에 K의 값에다가 하나씩 넣어보는 겁니다. 정수 근이라는 말이 아니야. 얘는 실수근, 정수근의 그 정수근이 아니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 형태가 아니라 양근, 음근을 먼저 따져야 됩니다. 양근. 그러니까 하나는 플러스 하나 음수라는 건 판별식 무조건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두 근이 무조건 갖고 있다는 거고 둘 중에 누가 큰지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개 더한 건 모르지만 두 근의 곱 K제곱 마이너스 10은 0보다 무조건 작겠네를 확인하시면 돼요. 0보다 작겠네. 두 근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음수라는 건 얘만 가지면 됐어요. 기회 났으면 좋겠어. 두 근의 분만 더하면 분만. K제곱이 10보다 작은 게고요. K는 정수 K, 이때 정수이기 때문에 최대가 될 수 있는 정수는 양수이면서 3류. 끝. 다음에 43번. 이때 근의 분리라는 형태가 여기에 또 나온 이유가 얘네들은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따지면 됐었습니다. 2차 함수에서도 배웠을 때 그때도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따졌으면 됐는데 여기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는 어떤 두 근이 x는 p보다 큰지 작은지 또는 그 사이에 있는지를 따지라고 배웁니다. 따지라. 즉 p보다 큰지 작은지는 이제부터 얘네들은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려면 얘네들은 그래프적으로 해서 그래프가 뭐야? 2차 함수 그래프를 한 듯이 2차 함수 그래프. 큰지 작은지 즉 얘네들은 큰지 P보다 크려면 P는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P보다 작은지로 하려면 P는 이쪽에 있어야 되겠지? 라고 할 수 있고요. 사이에 있으려면 P는 이쪽에 있어야 돼요? 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얘 Y는 0일 거거든? 만나는 이 교점을 알파 베타 만나는 이 교점을 알파 베타 만나는 이 교점을 알파 베타 이런 형태로 보려고 이런 형태로 그래프적으로 해석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래프적으로 여기서도 따져야 될 게 세 가지예요. 일단 판별식. D가 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D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그다음 두 번째, 얘는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FP. P를 넣었을 때 그게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얘는 FP 넣었던 양수. 얘는 FP 넣었던 양수. 얘는 FP 넣었던 음수. 이런 형태. FP의 값을 따져야 된다. X 즉 x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뭐 2보다 작은지 큰지 뭐 이런 거 할 때는 FP를 따져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 여기는
두근의 합곱이 아닙니다. 두근의 합곱이 아니야. 두근의 합곱이 아니라 그 다음에 2차원적 그래프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X축 꼭지점 꼭지점과 P를 비교하라. 꼭지점과 P를 비교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얘는 좀 달라. 어떤 X는 1보다, X는 2보다 쭈루룩, 어떤 P보다 큰지 작은지 따지려면 얘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X 서로 다른 근이 알파, 베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지려면 합곱만 따지면 되지만 얘는 X는 1보다 큰지 작은지 따지려면 세 가지를 따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다시 4번 뭔가 좀 달라졌어.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4는 0인데 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요. 숫자보다 크다라고 나오면 숫자보다 크다라고 나오면 항상 그래프적으로 해석하자라는 거고요. 최고 차이에서 1이기 때문에 이런 거. 뭐 그는 이제 만나겠지? 알파 베타. 한 다음에 x는 1보다 크대요. 그럼 1보다 크려면 1이 가장 작고 그 다음 알파 베타가 성립되는 게 맞겠지? 맞겠지? 그래서 따질 거 첫 번째 판별식. 첫 번째 판별식 d는 k제곱 마이너스 4고요. 서로 다름이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랑 2 벌어져요. 이렇게 and 두 번째 F-P라는 건 x에다 1을 넣는 뜻이고요. 1 넣었을 때 1-2k 플러스 4는 0보다 2이 좀 그럼 k는 2분의 5보다는 작아야겠네. 2분의 5보다 작네. 바로 작네. 그리고 여기까지 and 세 번째로 따져야 되는 게 축과의 밀축. 여기서 축은 x는 k, 즉 k는 1보다 커야 되죠. 1보다 큰 거니까 딱 겹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얘 범위를 차지했으니까 k는 2랑 2분의 5 사이인데 등호 확인했더니 여기 등호 있죠? 답 내면 되는데 답이 5번이죠. 교과서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풀어주는 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45번. x제곱 내용 자체가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건 콜라보레이션이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누군가는 형태라서 잘 어울려요. 두 근 사이에 4가 있대요. 두 근 사이에 4가 있대요. 두 근 사이에 어떤 숫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적으로 해석합니다. 최고차의 수가 양수고요. 두 근 사이에 4가 있대요. 여기에 4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왜? 두 근 여기 y는 0이다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 여기 사이에 4가 있는 거니까 여기가 4겠죠. 그러면 굳이 판별식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얘는 무조건 두 근을 갖는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판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판별 쓸 필요가 없어요. 다음 두 번째, x는 4 넣었을 때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8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5는 0보다 2k 쪽 작아야 돼요. 자, 지금 방식 저거를 또 가지고 있어. 정리를 k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7보다 작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7 4인 다음은 축과의 비교입니다. 축. 여기서 축은 얘거든. 근데 4가 이 축에 0보다 작게 있는지 큰 게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몰라요. 못 찾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못 찾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얘네죠.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랬죠? 답은 2네요. 여러분 다. 지금 내가 다시 한 번 안 주는 거 있어. 얘는 두 근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이기 때문에 세 번째 것만 따도 돼. 근데 얘도 얘만 따지지. 하나만 따지면. 하나만 따진 경우는 꼭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 잘 봐도 하나만 따지는 경우는 양근이냐 음근이냐 나오면 두 개 곱하는 게 0보다 작다를 쓰시면 되고요. 너무 사이에 있는 근이다라고 하면 x에서 4 넣은 게 0보다 작다만 쓰시면 돼요. 0보다 작다. 두 가지 케이스 잘 봐주세요.
다음에 next 46번부터는 신나게 문제를 풀 거예요. 풀어봐야죠. 46번부터는 문제를 풀 거예요. 이제 어려운 거 들어갑니다. 워밍업 다 했어요. 워밍업 끝. next 46번. x제곱 더하기 2x 빼기 k는 0. 비교해서 한근이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는 0 사이. 이거 심지어 정수 k의 개수를 정수 k 개수. 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무슨 뜻일까요? 부터 보면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무슨 해야 이제부터 확인하면 사람의 마이너스 플러스 x는 마이너스 1 또는 4가 되거든. 마이너스 1 또는 4 사이에 저 그 한근이 있다라는 말은 그래프적으로 조금 해석을 하자면 그래프적으로 조금 해석하자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4 사이에 근 알파, 베타 이런 형태로 있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있겠다. 이런 형태로 있겠다. 근데 이제 케이스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어. 마이너스 1, 4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케이스를 두 번 나누는 게 아니라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친구랑 x에다가 4 넣은 친구를 쉽게 저걸 fx다라고 해주면 f 마이너스 1 곱하기 f4면 무조건 얘네들은 하나의 양수 하나 음수기 때문에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빨라요. 이건 케이스를 이렇게 두 가지 나누는 게 아니야. 뭐 사이에 있다라는 때는 두 가지 케이스가 나뉘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f-1 넣고 4 넣고 0보다 곱하면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쓰는 게 가장 빨라요. 근데 넣으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k 24 더하기 16이니까 40 0보다 작아요. 인데 그러면 k는 어차피 음수 씌우면 쉬워지니까 40과 마이너스 5 사이예요. 마이너스 5 사이. 그럼 근데 케이스가 안 할 필요 없어. 그냥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고요. 분모가 없기 때문에 45에서 하나 더 빼면 44개 정답 끝! 해주면 되겠죠. 정답 끝. 두 근 사이에 있을 때는 두 근 사이에 있을 때도 2번을 반대로 푼다. 두 사이에 있을 때 얘랑 비슷해. 두 근 사이에 있을 때 얘는 지금 4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고요. 얘는 그 사이에 마이너스 1이랑 4가 있었기 때문에 두 개 곱해서 작다를 쓰는 거죠. 그래서 작다. 잘 봐주시고요. 그럼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 47번.